쓸모아. 최근 필리핀에서 반환을 넘어 혐한 감정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트위터에 캔스 코리아, 한국 취소라 등의 글을 남기며 반환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필리핀 인플루언서 벨라포츠가 최근 왼팔에 우기기 문신을 새겨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분노의 댓글 폭탄을 맞자 포치는 우기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며 미국의 한 가수에게 영감을 받은 것인데 기분이 상했다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문신을 다른 문신으로 가리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과했음에도 일부 한국 네티즌들의 도를 넘은 비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필리핀은 자꾸 못 배워서 무식하다, 속이 좁다, 못생겼다 등의 인종차별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댓글에 필리핀 현지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며 어플로자이즈 코리아, 한국 사과하라, 캔슬 코리아, 한국 취소하라며 한국 취소하라는 해시태그가 30만 개가 노출되었습니다. 이 같은 필리핀의 항의에 갈등은 극에 달해가고 있을 무렵 우리 네티즌들 중심으로 새로운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에 사과한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이 같은 운동을 하며 우기기는 물론 우리에게 아픈 역사이지만 이 폭력의 역사를 인종차별로 대갚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의 사과가 필리핀에도 전해지자 필리핀인들도 나 역시 미안했다라고 답하며 용서한다고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필리핀 누리꾼은 미안하다는 한국인들의 해시태그 트렌드를 봤다며 사과를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한국에 미안하다고 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필리핀 사람이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한글로 쓴 트윗을 통해 필리핀 국민의 80%가 한국 문화와 음악, 드라마 등을 좋아한다며 두 나라 사이가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 최근 한류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한류가 반환으로 변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인해 논란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일부 네티즌들의 잘못된 행동이 대다수 한국인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사태 때 베트남과 외교적 갈등이 일어났는데 베트남에서 혐한 분위기가 일며 일부 베트남 네티즌은 태극기를 조롱하며 우리 국민들을 자극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행동에도 베트남 내에서는 자정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에 대한 감정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사건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외교적 갈등이라고도 비판되었지만 우리는 필리핀과 일본 갈등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 우기기 문신이었는데 필리핀에서는 반환 조짐이 보이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 기회를 틈타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국의 개인의 취향까지 반일 감정을 제기하다니 이상하네요. 한국인은 다른 사람을 무지하다고 욕하기 전에 자신들의 상식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 포치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 비난이라니 한국이 반일을 하기 위한 헛소리일 뿐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사과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대로 사과 상대를 여러 번 폄훼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사과를 하는 자신들을 한국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과거에 일본의 총리가 사과한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며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우기에게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지만 일본은 이를 아직도 버젓이 사용하며 유포시켜 필리핀과 갈등까지 빚어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도쿄올림픽에서도 사용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전직 외교관 아마키 나오토는 책을 내며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 코무덤을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40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들에게 조선인 코를 베어 바치라고 명령했고 당시 희생된 조선인 12만 6천여 명의 코가 교토시의 코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키 나오토는 임진왜란에서 시작해 메이지 정부를 거쳐 현재 아베 신조 정권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일본의 가해 역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됐다며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일이 협력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의 문제가 되는 강제징용 판결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만 명을 강제 동원하고 노예처럼 부렸던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일본 내에서 이 전범기업들을 처단하겠다는 사건이 벌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8개월 동안 총 9번의 폭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벌인 것은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일본의 무장투쟁 그룹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학 중퇴생, 한국 근현대사 전공대학원생, 폐사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자신들을 늑대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성장한 주요 기업들을 폭파하며 일제의 무반성과 무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에게 해외 자산을 정리하고 개발도상국의 자산을 모두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피해국이 아닌 가해국 일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아를 비판하며 무장투쟁을 펼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체포되고 수감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지만 전후 일본의 반전 평화운동이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사회는 어느새 이러한 목소리들은 사라지고 역사에 대한 사과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일본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롯번기 김 교수는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가불 문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가불 문화로 관계를 명확히 가르는데 말 그대로 갑은 을에게 어떤 행위를 해도 용납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오직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종족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일본인이 식당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종업원에게 무조건 반말을 하는 모습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사장이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직원들은 별다른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 미국 병사가 쓴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가미가제 특공대를 필두로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미군 병사는 점령군으로서 일본에 상륙하면서도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폭탄을 품에 안고 미군 주둔지에 오지는 않을까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너무나 예의 바르고 깍듯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갑이고 패배한 일본은 을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매우 친절하게 미군을 받들어 모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갑을 관계에서 한국은 철저한 을이기 때문에 강력한 갑이었던 일본에게 불만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잊은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우리의 힘이 강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조선 등에서 역전하며 힘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 개개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는 전기차와 배터리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구수 차이만큼 경제 규모는 아직 차이가 나지만 지난 반세기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리고 만약 통일된다면 경제 규모마저 일본과 비슷해지거나 능가할 것이라는 해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잃어버린 3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은 몰락하고 통일한국은 초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스스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을이 되어서야만 반성한다면 그 시기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늑대 부대의 아라이 마리코는 일본 정권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가해성을 묻지 않고서는 세계인과 손을 맞잡을 수 없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